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 이분은 노래를 좀 잘할 것 같아요. 박진영의 목소리 들으면 약간 노래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한번 받아주세요. 그러면 노래로? 뭐 있어요? 아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 노래는 제가 잘 못해요. 계산해서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좋은 분위기가 반등했는데 아니라서 사실. 예, 반등했잖아요. 뭐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왜요?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1% 나스닥 반등했으면 된 거지.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 이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사실상 좀 아쉽고. 전 좋아할래요. 올랐으니까. 그래요? 예, 좀 더 화끈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수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다우존스는 0.2% 하락을 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조금 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CPI가 장 전에 먼저 발표가 나왔죠. 그렇죠. 네, 장 전에 발표가 나왔고 예상치를 하회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앞으로 물론 관세 정책이 적용이 된 이후에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한 여러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경우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일부 뭐 GDP 나오나 여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데이터가 작년 전월 어떻게 나왔을까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또 노동 지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매크로 지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CPI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서 가서 정리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갭상승으로 들어갔어요. 갭상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CPI가 이제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빠지고. 왜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심리 상태고 물론 CPI가 좋았지만 이건 전월이고 네. 앞으로가 이제 뭐 선반영 문제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야 앞으로가 문제지 뭐 지금 이게 전월이 문제냐 2월 데이터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약간 이러한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이 여전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태다. 자, 나스닥 1.2% 상승했습니다만은 오늘 아마 상승폭이 내심 좀 더 화끈하게 좀 갔으면 하는 뭐 2%대, 3%대의 어떤 반등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S&P 500도 0.49% 상승했습니다. 자, 러셀 2000 지수 0.17%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기에 민감한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러셀 2000에 많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맵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최근에 기술주들이 크게 빠졌었는데 그쵸. 다시 기술주들 위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6%대, 팔란티어 7%대, 오라클 4%, 테슬라 7.5%, 메타 2%, 구글 1%, 1.8% 뭐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필수 소비재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저는 이게 아직 하락의 모멘텀은 좀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약간의 흐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스티브 굿잠님께서 네.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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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저점 매수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돌리시네요. 박진현님. 아니 근데 술 안 드신다면서요? 네. 그거 술 게임 아니에요? 뭐 마셔라. 그쵸. 그거를 이제 술은 안 먹지만 술 게임에 대해서는 다 알죠. 술 게임은 잘 알고? 게임하는 건 맨정신으로 저만 맨정신으로 전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저점 매수하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이거 시장 하락한다고 인상 쓰고 슬퍼해봤자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은 아직 인상 쓸 것 같은데. 왜요? 그죠? 테슬라? 테슬라 차트 보면 보지 마요. 아직 인상 쓸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요 정도는? 됐어요. 저 밑에 파란 선 저거 뭐예요?
이게 이제 추세 요게 이제 저점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최근의 저점과 지지선이에요. 과거 저점을 이렇게 이은 거예요. 이게 추세선이 추세선. 지지하는 거예요, 저거. 그 지지를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는 네.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오늘 뭐 갭상승으로 했습니다. 갭상승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네. 예, 갭상승해서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 부분을 예, 아. 갭상승을 했는데 저기 근데 약간 그게 저걸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하필이면 또 도지형 캔들이네요. 그러네요. 예, 십자, 예, 십자. 도지형 캔들. 예, 그래서 예. 보통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뭐 매수도 아니 뭐 물론 갭상승했지만 네. 어떤 방향성은 우리가 앞으로 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등폭 자체가 물론 너무나도 뛰어난 뭐 7.5% 반등했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배가 고프시죠.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이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자 실적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또 어머. 예, 어도비가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하락하네요. 예, 말로 좀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현재 보여드리는 것처럼 3.7% 예, 3.7% 하락입니다. 하락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대로 상회했어요. 매출은 예상치가 5.66 빌리언 달러인데 5.71 빌리언 달러를 발표하게 되면서 상회했고 EPS도 4.97 달러를 예상했는데 5.08 달러를 발표하게 되면서 상회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완전히 부합하는 정도의 가이던스를 내놨고 E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당 5달러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4.98달러를 이제 회사에서 제시하다 보니까 예상치 대비 하회하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꾸준히 지속적인 뭐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관심 있는 UiPath. 예, UiPath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오늘요? 예, 방금 같이 전에 나왔는데 나왔으니까 패스. 예, 근데 저 이름이 마이너스 14% 하락했어요. 왜요? 이제 매출 자체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습니다. 예, 아니, 시장 턴어라운드 예상치가 기대했었잖아요. 네?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근데 성장을 했는데 네. 예상치가 좀 기대치가 뭐 다소 뭐 높았을 수도 있지만 성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매출을 일단 뭐 예상치는 하회했고 네.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좀 혼합된 그러한 이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가이던스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367 밀리언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333 이렇게 이제 이번 분기에 네. 매출을 이제 예상을 가이던스를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뭐 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매출 단위나 뭐 이익적인 부분 또 EPS 성장률 자체는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는데 뭐 지금 자체는 뭐 예상치 대비 좀 하회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5% 예,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사실 뭐 UiPath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시장 자체가 뭐 현금 흐름이나 순이익적인 부분을 완전히 돌아서는 그 모습을 좀 보고 가도 늦지 않는 그쵸.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자동화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기대감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또 이 기업에 좀 작용이 될지 한번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뭐 매수 매도를 떠나서 너무 워낙 이제 시장의 심리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뭐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말씀하셨으니까 상승하는 인텔, 급등하는 인텔로 한번 좀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주가가 지금 11% 급등을 하거든요. 본장에서도 4% 올랐는데 왜 오르나 봤더니 지금 리프탄이라는 인물이 CEO로 새로 임명이 됐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원래 여기 인텔에 근무를 했었던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CEO가 네. 지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갤싱어 나왔고 예 사임 이후에 네네. 예. 림부탄 예, 이분이 이제 CEO로서 들어오셨는데 뭐 이제 그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엄청난 또 예, 그런 뭐 전문가로서 좀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네. 과거에 뭐 갤싱어 이후에 어떤 CEO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1.7% 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도 뭐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죠.
있긴 했죠. 네, 크게 변동성을 줬잖아요, 최근에. 사실 나라에서 밀어주는 기업인데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바닥 대비해서 크게 막 왔다 갔다 출렁거리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물론 지금 최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덜 빠졌죠. 네. 사실상. 버틴 거죠, 저 이거 정도면. 아니구나. 잘못했네. 인텔 맞죠? 아, ETF네요. 잘못 썼습니다. 예. 인텔. 자, 인텔의 CEO가 바뀌었을 때 과연 파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 리프탄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동안에 원래 7년 만에 인텔의 4번째 연구 CEO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어떤 역할을 했었던 지금 뭐 인물인지.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인텔에 사실 내가 반도체 기업을 산다면 인텔을 살까? 라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좀 불확실한 게 좀 많잖아요. 인텔 지금의 많이 뭐 빠졌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에서는 밀어주고 있지만은 주가가 그대로 보여주듯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이제 지금 뭐 테슬라나 그런 기업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바닥이네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뭐 자 여기서 뭐 어떻게 또 올라갈지 향후 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3.08달러니까요.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여기까지. 그쵸. 예, 여기까지 딱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반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예, 반 정도 회복을 하고 네. 자, 앞으로 이제 추세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네. 또 중요한 내용들 많기 때문에 헤드라인 네.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보겠습니다. 할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따 고기 구울 예정인데 여러분들 미리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CPI. 자, CPI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심리. 오늘 좀 데이터를 많이 보실 텐데 시장 심리와 미국 GDP 전망치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스를 좀 보게 되면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크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빅테크들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발표가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생성형 AI가 알리바바가 또 생성형 AI를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정말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서 다른 산업군이나 다른 경쟁사들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많이 내놓는데 지금 중국의 생성형 AI가 치킨 게임 전략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지금 이 전략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부분 제가 뒤에 가서 제가 뉴스로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구글, 메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네. 이건 뭐 이제 산업군으로 원전 우리가 한번 관련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와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정도대로 뭐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67.7달러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보니까 일부 변동성이 유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도 약간 약세를 또 보이다 보니까 유가가 일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WTI 기준으로 지금 67.7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 뉴스에 따라서 유가의 향방을 좀 바라보시면서 또 유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유가는 최근에 약간은 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450원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와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10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제와 오늘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뭐 CPI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하회하면서 지금 헤드라인하고 코어 전부 다 0.1포인트 정도씩 0.1%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장 시작 전에 갭상승을 하면서 보여줬지만은 약간의 힘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고 네. 자,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흐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목표치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이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쵸. 이제 앞으로 관세 정책, 그러니까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적용이 되고 뭐 25% 관세가 적용이 되면 당장 나올 뭐 5월, 6월 앞으로 이제 향후 나올 이제 여름 때에 있는 그러한 어떤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에 따라서 너무나도 암울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관심은 있지만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다. 요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 뭐 산업군의 CEO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백악관에서도 일부
경기 둔화에 대한 시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힘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헤드라인 CPI와 그다음에 코어 CPI를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뭐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의 어떤 방향성도 같이 체크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 자, 이번에 그래서 그래도 좋은 CPI 발표를 했다.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약간은 좀 안도하는 CPI 발표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월 부문별로 뭐가 많이 줄었고. 부문별로 우리가 할 좀 볼 텐데 지금 부문별로 보게 되면 천연가스가 2.5% 상승했어요. 이게 MOM 기준입니다. 월별 기준이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그다음에 식료품 최근에 사실 계란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전월 대비해서 뭐 10%씩 오르고 있다고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계란을 비롯해서 뭐 고기, 뭐 생선, 뭐 이런 것 같이 다 했을 때 식료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품 이게 1.6% 상승했다라는 그런 여기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전기값도 많이 올랐어요. 전기값도 1% 전월 대비해서 1%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뭐 CPI 부분별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일부 상승 품목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쉘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나 이런 부분이 집값에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쉘터에 대한 그 CPI가 여전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꺾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쉘터가 일부 지금 CPI 전체적인 어떤 상승률을 좀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부분별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데이터 중에 이제 시장 심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시장 심리를 보게 되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일부 과매수 구간이겠죠. 불리시한 그러한 구간이고, 요 까만색 선이 밑에 녹색으로 내려가게 되면 베리시한, 약간 약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2.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딱 여기 있어요. 이 2.1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 팬데믹 때 주가 정말 급락했는데 그때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저 정도가.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이후에 고금리 상태에서 이제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다. 앞으로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2022년 때 어마어마한 이제 폭락장이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최악의 어떤 시장 심리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벌써 이 녹색 부분까지 뚫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시장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리스크에는 상당히 지금 취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니어텀이라고 돼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전망 자체가 크게 급격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심리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반대로 야, 이제는 좀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나? 네.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야, 이거만큼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 이미 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관세 25% 이미 수치가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주식시장이 많이 그 부분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리스크 측면에서도 아니면 단기적인 심리 측면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시는 탐리가 있고, 아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뭐 6,000대도 깨질 수 있다. S&P 500이. 자, 그런 마이클 윌슨도 있고, 이게 다양한 어떤 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확실한 것은 일단은 지금은 상당히 안 좋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2025년 S&P 500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6,500에서 기존 6,500을 갈 것이다라고 했던 목표가를 6,200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지금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하향 조정했지만 JP모건이나 시티는 여전히 지금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목표가를 또 어떻게 하향 조정할지 여러 이제 IB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목표치가 사실 우리가 저 6,000선을 얼마 전에 봤잖아요. 보고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6,200으로 낮출 정도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저는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까 싶어서. 근데 작년에 우리 월가의 IB 큰형님들이 다 틀렸어. 맞춘 사람이 없어. 맞아요.
맞춘 아이비가 한 군데도 없었어. 그 뭐 반인 반신 그분도. 네, 그렇고. 그게 이제 반신반의가 됐잖아요, 그분이. 반인 반신이 아니라 반신반의가 되면서 은퇴하셨는데. 요새 뭐 개그 스쿨 다녀요? 책 읽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체인점으로 하나 또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예측은 예측일 뿐. 예측은 예측일 네. 뿐. 작년에 뭐 맞춘 아이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심리를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또 시장 밸류에이션을 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었던, 상당히까지는 아니죠. 다소 고평가되어 있었던. 왜 상당히에서 다소로 바꾸신 거예요? 상당히는 진짜 밸류에이션이 막 25배, 26배까지 올라가야. 그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과거에 올라갔잖아요. 네. 과거에 올라갔는데, 야, 이거는 좀 너무 고평가인데? 뭐 이런 건데, 21배? 뭐 22배? 이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높긴 한데, AI 모멘텀이라는 게 여전히 살아있고, 향후 메가 트렌드로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긴 했는데 뭐 일단은 지금 21.1배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예, 22배에서 22배 뭐 21.8배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아직 21배라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뭐 미국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약간 좀 높은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겠지만 17.8배고요. 자, 그 외에 최근에 관심이 있는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또는 그 외에 많은 이제 이머징 국가들을 좀 보게 되면 유럽이 지금 14.3배로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요 파란색 이 범위를 좀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일본은 뭐 이 파란색 범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 14.1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 영국하고 이머징 국가인데 이머징 국가가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머징 국가를 보게 되면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안에 뭐 한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어제 엄청 올랐어요. 예, 그래서 한국도 지금 최근에 어제 너무 좋았잖아요, 네. 증시가.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외국 주식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에서 뭐 중국이나 한국으로 좀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수급이 좀 있지 않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글로벌 증시의 글로벌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 경제고문 케빈 헤셋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2%에서 2.5%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지금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 엄청나게 뚝 떨어졌었죠. 네, 여러 가지 뭐 급증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일부 좀 뭐 이제 왜곡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서 이제 2%대 요 파란색 이 컨센서스 안에 이 백악관 경제고문이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GDP 나우 발표가 이제 3월 17일 날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GDP 나우가 또 나오게 되면 같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가의 GDP 전망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골드만삭스나 블룸버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GDP를 일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대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만삭스는 약 한 1.7%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경기 상황 자체가 일부 단기적인 어떤 둔화는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에서도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슈 자, 구글. 오늘 이슈입니다. 예, 자, 구글입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공개했는데요. 오늘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요 3분짜리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이렇게 치셔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그냥 영어로 제미나이 로보틱스 이렇게 딱 치시면 아마 3분짜리 영상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봤는데 그걸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아마도 부족할 것 같다 해서 그냥 오늘은 제가 사진으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컵들이 이렇게 있어요. 3개가 있고 야바이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 로보틱스 이 손이 있잖아요. 이 바나나를 집어들어요. 네. 그다음에 저 하얀색 통에다 넣습니다. 자, 근데 요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 통을 이렇게 막 섞어요.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막 갖다 놔요. 그러면은 이 로보틱스가 그 통에 맞춰서
막 따라갑니다. 하얀 통을. 통을? 네, 내가 저기다 넣어야 되는데 어. 얘가 계속 막 그릇을 바꾸니까 근데 컬러를 위치를. 어떻게 인지해요? 팔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계속 유추하면서 따라가는 건데 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 자체가 그러한 반응까지 아주 막 예민하게 기민하게 하는 반응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 뭐 실험 영상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가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은 멀티모달 추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따른 구현된 지능, 물리적 세계 구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AI 모델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공개했다. 자, 그리고 고도의 손재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예민한 그러한 어떤 관절. 저 손재주가 또 그런 도박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야바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포커싱이 타짜로 되는데.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손이 자, 고도의 왔다 갔다 손재주. 한다. 예. 그리고 적응력으로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고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릇을 옮겨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약간의 고도화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연의 지시를 따른다라는 것도 또 이번에 이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발표하면서 자연어라는 거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야 저기다 갖다 놔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단어 음성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로보틱스가 바로바로 네.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글이 공간 추론 기능이 강화된 제미나이 로보틱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뭐 어디까지 지금 나왔는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구글에서 발표한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자체가 일부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추론하는 그런 영역 자체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다른 그런 로보틱스를 이번에 공개를 했다. 자, 근데 이 로보틱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로봇이 아니라 로보틱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집에서 일부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부터 해서 산업 자동화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산업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요. 사실상 이번 올해는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정말 기대감에 부풀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은 로보틱스잖아요. 빨래 개는 로봇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래 하세요, 집에서? 안 하죠. 가끔 엄마가 빨래 개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로봇이 나와서 그 집에 우리가 그 로봇 청소기가 있는 것처럼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그 정도 딱 크게 갑자기 팔이 촥 나와가지고 빨래 촥촥촥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탁탁탁 쌓아주고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빨래는 개는데 3천만 원이에요. 빨래 개는 로봇인데 3천만 원 주고 산다 나는. 그건 좀 비싼데요. 그건 좀 비싸죠. 한 300만 원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요? 빨래 개는 로봇을 300만 원이면 사실 거예요? 그걸 만약 10년 쓸 수 있다면 안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 네. 망가지나요? 망가질 것 같아요. 10년 안에.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삐걱삐걱. 관절이.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진짜 문제겠죠. 나중에. 맞아요. 가격이 문제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화면들이 좀 나와요. 화면 나오는데 여기 우리 유치원 가면 아기들 이제 퍼즐 맞추는 뭐 그런 것도 있듯이 같은 곳에 같은 라인에 뭐 빙고 하듯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자, 그리고 뭐 기계를 작동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건 카드 게임 하는 겁니다. 카드 게임 같이 카드 게임도 한다고요? 카드 게임 하죠. 포커 들고. 와, 이거는 로봇이 그러니까 이기는데요? 게임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얇은 카드를 쥐고 있다, 들 수 있다,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그 알파고 바둑 대전 했잖아요. 알파고. 그러면 이제 카드하고 이러면은 인간이 질 것 같은데? 카드랑 체스는 알파고 나오기 전에 이미 이기고 있었고요. 바둑은 그 이후에 바둑이 더 어렵다 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이기기가 그때 그래서 알파고와 바둑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구글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자, 나 혼났어요 지금. 늙은 노모가 저렴하게 노모는 아닙니다. 어머니 젊으세요. 최하정 여사님 사랑합니다. 빨래 개라는 거 개겠습니다. 자.
혼났어요. 예, 부모님이 시키는 거 다 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네.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려면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칩이 중요하잖아요. 칩. 칩도 중요한데 지금 구글에서 또 젠마 3를 공개했어요. 자, 이게 또 최첨단 AI 모델, 생성형 AI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챗봇, 이 여러 이제 평가를 하는 이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이 벤치마크를 해서 스코어를 매겼는데 지금 구글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게 뭐냐면 단 하나의 GPU로 실행되는 최첨단 AI 모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벤치마크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제일 왼쪽에 딥시크 R1이 이렇게 있거든요. 딥시크 R1. 자, 딥시크 R1이 지금 1363점입니다.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엔비디아 H100 칩을 몇 개를 사용하는가 라고 봤을 때 84, 32개. 점이 32개인데 뭐 그 이상이겠죠. 꽉 차니까 32개고. 딥시크 V3 32개 꽉 찬 겁니다. 이것도. 자, 하여튼 이렇게 많은 GPU를 사용해서 이 정도의 벤치마크를 내는데 이번에 구글 우리는 어떤 걸 냈냐면 한 개, 점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점 하나? 지금 밑에? 이게 칩 하나로 이게 GPU 한 개로. 가능하다는 GPU 하나로 GPU. GPU H100 하나로 네. 이 정도의 지금 퍼포먼스를 냈다. 이거를 지금 구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젠마 3.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비용을 확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줄이고 하나의 그 칩 안에서 정말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생성형 AI를 좀 내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은 이제 향후 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제 우리 비교분에 비해서 칩 하나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젠마 3를 공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 그에 따라서 뭐 모델은 140개 언어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컨텍스트 창을 제공하고 고급 텍스트 시각적 추론 기능도 통합되어 있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다음 이 뉴스 때문에 요것도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의 뭐 생성 AI 많은 벤치마크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중국 알리바바에서 감정을 읽는 AI 모델도 공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가 거의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갈 정도로 여기저기서 정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가 이렇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생성형 AI 우리 이만큼 잘했어. 이만큼 추론 영역이 있어. 해서 막 내놓으면 우리 소비자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뭐 기업단에서 쓰든지 산업군에서 쓰든지 다 써야 되는데 중국 AI가 이 알리바바 감정을 읽는 AI 모델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무료.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물량 공세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버리니까. 제목을 치킨 게임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딥시크도 무료로 공개해 버렸잖아요. 알리바바도 지금 뭐 감정을 읽는 가장 최신 기술을 가지고 네. 있는 이거를 무료로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 AI 잘 되는 걸 못 본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국 생성형 AI에 들어와서 이거의 생태계에 적응이 되면 네. 락인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쵸. 지금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온 상태에서 이 소비자들을 또는 이 사용자들을 락인시켜야 되겠다. 아마 이런 전략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전략 속에 안에서 이제 치킨 게임의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픈 AI 챗 GPT 4.5가 월 $2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게 무서워요. 알리바바는 공짜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200 내고 비슷한 기술을 가진 오픈 AI를 쓸 거냐? 200달러면 3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28만 원 내고 한 달에. 아니면 공짜로 쓰겠냐? 그러니까 나의 개인 정보가 다 털리더라도 나는 공짜로 쓰겠다 하면은 이제 중국과 편하게 사실 쓰는 거죠. 뭐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이런 여러 뭐 젊은 친구들은 월 28만 원 물론 회사에서 지원해주면 쓰겠지만 그쵸. 뭐 그게 아닌 개인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28만 원씩 내는 거 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게 지금 뭐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면 이 이후로 또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무료로 배포할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아마 이 유료로 되어 있는 이
구독료 서비스가 향후 이 가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또는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이 생성형 AI를 보안법으로 우리가 싹 묶어가지고 야 이거 쓰면은 개인정보 다 털린다라고 해서 규제를 할지, 여러 가지 이런 방향성도 분명히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알리바바가 R1 옴니라는 이 모델을 출시하게 되면서 사람의 감정을 읽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나 좀 보여주세요. 그 안에 그 사이트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가도 네. 돼요. 이게 지금 아마 r1omni.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영상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2초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생성 AI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이 감정을 읽으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 또 인터뷰를 할 때 약간의 웃음기를 띠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생성 AI가 이 감정을 그대로 읽어버리는 그러한 기술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대한 지능을 재정의한다. 그리고 향상된 추론 능력, 그리고 이해 성능 향상, 강력한 일반화 능력, 다중 모드 입력 지원. 이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이 뭐냐면 약간 좀 높은 GPU 메모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복잡한 환경 설정이 좀 필요하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이 웹사이트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모델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내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기능 자체가 무료라는 거예요. 결국에 무료고, 같은 기능을 또 제공하는 오픈 AI는 월 $200를 내셔야 되고. 저 오늘 박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AI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1번, 구글이 이렇게 로보틱스까지 공개했는데 구글은 AI 관련해서 시장에서 구글에 대한 기대나 어떤 신뢰가 조금 낮지 않나. 이전에도 처음에 막 공개되고 나서 좀 뭐 틀리고 이랬을 때 주가 엄청 내려가고 맞아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AI 얘기, 로보틱스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이 좀 왜 그럴까 싶어서 아쉽고, 중국에서 지금 우리 딥시크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쏙 들어갔지만 실제 관련한 업계분들은 정말 딥시크나 이런 알리바바의 옴니 같은 경우에 얼마나 기술력이 대단한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은 그냥 보도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이거 무시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대규모로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격이 정말 중요한 그쵸. 상황이고, 이런 가격 정책 자체가 중국이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군을 다 잠식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도 지금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오늘 제가 그러니까 구글과 알리바바를 두 개를 갖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자 구글 젠마 3 GPU 하나로 저만큼의 벤치마크를 보여줍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자 알리바바 오픈 AI가 지금 $200 받고 있는 이 기술을 무료로 푼답니다. 무료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심리 자체가 구글에 있는 생성형 AI보다 오히려 중국의 AI에 대한 생성형 AI에 대한 뭔가 관심과 뭔가 위기감과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건 분명 딥시크 이후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느꼈을 때 당연히 기능 좋지만 야 이건 무료잖아.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저만큼 GPU 하나로 이만큼 성능 냅니다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을까?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데 있어서. 하지만 이만큼 좋은 기술인데 무료야. 그러면은 이게 뭐 국가를 떠나서 미국, 중국을 떠나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저렴한 부분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딱 보시는 분들 이 뉴스 두 개를 보고 나서 이 두 기업의 생성 AI가 나왔다라는 뉴스를 보고 나서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이 쏠리는가가 이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엄청난 발전 속도, 거기에 따른 치킨 게임 전략,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서 증시를 또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원자력 발전 용량의 3배 확대를 빅테크 기업들이 하겠다고요? 네, 근데 시간이 오늘 좀 알겠습니다. 많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내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저희도 씁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오늘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일 제가 이거는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저희가 아침부터 지금 좀 썼어요. 죄송합니다. 고기를 굽느라 전기를 좀 썼는데, 오늘 저희가 지난번 완판했었던 소 한 마리 세트 1kg 기준으로 이거 다 익은 거 맞아요? 빨간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원래 소고기는 피디님 이거 괜찮아요? 소고기는 레어야 레어. 아 그래요? 예. 피 나올 것 같은데. 자, 수완마리 세트 1kg 저희 49,000원 구성 너무나 좋아하셨죠? 부채살, 살치살, 안창살, 등심, 우삼겹 가격 200g씩 저희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혼합 소고기 모듬 세트입니다. 1차 완판 그래서 2차 가지고 왔는데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0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시장 안 좋으면은 아유 라면이나 먹지라는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소고기를 또 섭취하실 수 있다는 거. 단백질도 중요하잖아요. 단백질 나이 들면서 하루하루 그냥 숨 마셔도 우리의 근육은 줄어듭니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박 팀장님 네. 드셔보실까요? 제가요? 젓가락도 하나밖에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웬일이야 소금까지 줬어 이번에. 야, 이거로 이제 먹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손으로 이거 아닌데. 내가 먹은 부위가 뭔지 모르겠다. 살치살? 오늘도 식어도 맛있네. 잘 구웠네. 식어도 맛있어요. 이게 안에 육즙이 거짓말하지 지금 마. 고인- 육즙 살치살- 없잖아 지금. 솔직히 이거 굳어가지고 육즙 없는데 왜? 야, 큰 거 드세요. 큰 거. 침이요 침. 맛있어요. 맛있어. 살치살, 안창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뷔페 같은 경우에는 무연 그릴이거든요. 연기 다 이렇게 빨아들여주고 하는 이 제품은 집에 하나씩 꼭 있으셔야 돼요.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기들이 집에 많이 좀 퍼지면서 냄새 때문에 연기 때문에 고기 못 구워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하나 들이시면은 이게 148,000원대거든요. 원래는 20만 원대 제품인데 이 제품 하나 들이시면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청소하기도 되게 편해요. 저거 딱 빼가지고 그냥 식기세척기에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만 먹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